네, 이어서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 증권사 실전 투자 대회 우승 강한 녀석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양시장 마이너스가 아닌 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 건지 근근히 좀 상승세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종목들은 재미가 없어도 시장 전체적으로도 그냥 빨간불만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최근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지루함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지수도 코스피 일봉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전에 이제 저점이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럼 이제 심리적으로도 이제 안 가나? 언제 올라가지? 이런 횡보를 좀 지겨워하는 그 투심이 조금 더 강해지는 그런 심리로 가는 그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특징으로 수급이 확 들어오고 그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탄력을 세게 해서 상승으로 가는 게 좀 약한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하락으로 가는 것보단 지금 이게 낫겠죠. 자, 그리고 우리 시장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은 오늘도 좀 팔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한 3일 정도 좀 유입되는 게 좀 이 분위기를 반전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매도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기관들이 조금 웬일로 좀 저점에서 이렇게 받쳐주면서, 네, 그리고 개인들이 코스닥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면서 좀 하락을 멈춰주는 효과가 있다. 저는 상승보다는 하락을 더 안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 계약은 그래도 4천 계약 이상 받쳐주고 있으니까 쉽게 무너지는 시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환율도 좀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고요. 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투자 심리들이 조금씩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FGI 지표를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공포 구간을 벗어나려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벗어나는 투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도 우려는 계속 나오는데 침체 우려는 계속 점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혼조세도 오락가락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고, 또 SVB 인수 관련해서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의 그 부동산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도이체뱅크 관련해서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그런 것도 좀 잘 경계를 하면서 봐야 된다.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있는데요. 시장이 어차피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락 구간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이 하락까지 왔다는 거는 그런 우려들이 계속 깔려 있었던 거고, 지금 조금씩 나오는 거, 그거를 또 해소하고 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오늘 특징적으로 이게 보게 되면은 오랜만에 OLED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돈을 빌려온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좀 강세가 나오는 것 같고요. 아마 LG가 OLED에서는 좀 강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퀀텀 점프를 위해서 투자를 받아서 다시 더 앞서 나가려고 이렇게 좀 행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7%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그 외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OLED 관련 장비주나 이런 것들, 아까 선익 시스템이나 이런 NPD나 이런 장비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선익 시스템하고 같이 엮여 있는 메타버스까지도 같이 덩달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에도 OLED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들은 계속 섹터별로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미국의 은행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잠잠해지고 있으니까 국내 은행주들도 하락을 좀 멈추는 반등을 하고 또 방향을 돌려볼까 하는 그런 흐름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뉴스들은 LG만이 아니라 삼성에서도 지금 다음 주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제조업 중심 국가균형 발전 이 전략에서 이 국토교통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이 관계부처가 다음 주에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관련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게 뉴스로 벌써 났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천안 아산 쪽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
관련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뭐 풍원정밀, 신규 상장 후에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의 기대도 했었지만 좀 업황 때문에 좀 밀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바닥에서 이렇게 고개 드는 모습들. 그리고 또 삼성 쪽으로 MPD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하고 이제 좀 파트너십 맺고 있는 이런 삼성 쪽 장비 관련, OLED 장비 관련 종목들도 좀 눈에 띄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전장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전장의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자, 오후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뭐 주도 섹터들의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이 박자 속에서 타지 못하게 되면 수익 내기도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주도 섹터에 대한 그런 전략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주도 섹터라고 하면 뭐니 해도 뭐 2차 전지, 뭐 바로 그냥 에코프로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급락처럼 보이지만 조정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과연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 어디까지 가느냐 언제 떨어지느냐 뭐 다들 그런 걸 갖고 이렇게 뭐 내기처럼 기사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당장 내가 단기로 봤을 때 지금 이 정도 수익이면 뭐 엄청난 거잖아요. 예, 단기로 보느냐 아니면 정말 이 산업군의 발전까지 생각해서 미래까지 뭐 보면서 몇 년 후 또는 뭐 예를 들어서 2040년에 전 세계 전기차가 뭐 60%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느냐 그 심리에 따라서 좀 지금이 고평가냐 또는 저평가냐 그리고 지금 들어가냐 마느냐 이거를 정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들어가고 싶어하는 분들은 아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장에서 좀 밀리고 그럴 때 어쨌든 거래량 그리고 수급 이 돈이 들어와 있다는 거는 그 주도주들이 아직 이 꺾이지 않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대신 계속 지속적으로 눈을 띄지 않고 계속 봐야 되는 불편함은 좀 있겠죠. 그럼 본인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주도 섹터가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은 그 지지 라인을 잘 잡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도 얼마 전에 뭐 한미 반도체나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이런 여러 종목들 뭐 SFA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막 움직이고 그랬는데 지금 봤을 때는 뭐 당연히 고점이죠. 그러면 어디서 이게 지지 라인을 잡는지 거래가 한번 들어오고 나서 그게 바로 빠져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지지 라인을 좀 잡고 한 번 더 튕겨주는 기술적인 흐름도 나와야 되는데 이런 흐름들을 계속 찾아보면 되는 것 같아요. 보일 게 너무 많은데 이것만 어떻게 보냐 이러겠지만 하나만 잘 공략해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이 시장 하락장에서는 그래도 수익을 회복하면서 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거는 지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데 외국인 수급이 좀 전환돼서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를 계속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지 이 시장이 지금 좀 지지부진하게 요 끝에 와서 계속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한번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급의 변화를 계속 살펴봐야 된다. 지겨워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출산대책 발표에서 위원회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저출산대책이 발표되면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관련 종목들 아가방이니 제로투세븐이니 이런 관련주들 외에 원래 관련주들 외에도 그 하장이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들까지도 한번 체크해보고 지속적으로 이 정책이 좀 영향을 갖고 시장에서 반응되는지 수급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슈가 나오고 나서 재미없이 시세가 막 꺾인다. 그러면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다시 한번 한 발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조정할 때 또 노려보는 그런 전략, 트레이더로서의 그런 트레이딩 전략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눈에 띄는 뉴스들 몇 가지 보면은 일단은 은행 위기도 좀 없어지고 중국도 좀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 좀 이슈들이 좀 나온다 하니까 또 이 유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라크, 터키 송유관 폐쇄라는 이슈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은행 리스크 완화로
경기가 다시 또 좋아질 거다. 그러면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도 한번 좀 멀리는 있지만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EU에서 2035년에 내연기관차 퇴출한다고 하는 이슈들이 있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보면 IRA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이제 나오니까 관련돼서 우리나라 폐배터리부터 해서 전기차, 2차 전지 계속 지금 섹터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관련 섹터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비자 환승 입국을 허용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관광, 여행 관련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중국의 정책 변화를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책 변화가 이제 지금 하나하나 지금 변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거는 혹시 한한령 해제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기대감을 갖고 그런 콘텐츠 관련 지금 오늘 JYP부터 해서 뭐 YG엔터도 이렇게 좀 시세가 살짝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오후가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 위주의 시장 대응을 저는 항상 지금 구간에서는 강조하고요. 현금 비중은 30에서 50 정도 계속 유연하게 조절하면서 대응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에 이어서 목표가 도달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종목이 또 도달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2월 말에 말씀해 주셨던 영창 케미칼인데요. 수익률이 20%가 넘었고요. 그리고 참 이제 저스텝으로 계속 수익을 나오고 계십니다. 이번에 3차 목표가 도달을 했고 수익률은 이제 70 넘었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종목? 와, 대단하네요. 부럽네요. 자, 일단 먼저 영창 케미칼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제가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식 시장이 안 좋다고 해도 가는 놈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시장이 좋다고 해도 못 가는 애들이 있죠. 근데 이런 시장에서 어차피 바닥에서 움직이고 또 업황이 나쁜 상태에서도 좋아질 것만 남은 회사들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실적 그리고 또 얘밖에 없다. 이 독보적인 뭔가가 있으면은 그 회사는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지도 말씀드렸고 저스템도 말씀드렸는데 영창케미칼도 마찬가지로 국내 1위 자기의 해당 분야에서 1위 그런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의 특징 항상 반토막 이상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보호예수 물량 다 소화하고 나서 저점을 다지고 흔들면서 올라가죠. 지금 일단 16,000원 1차 목표가는 왔습니다. 남은 물량 이제 수익 실현하고 남은 물량은 2차 목표가 저 위에 신규 상장했을 때 요 18,000원까지 한번 설정하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사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회사니까 한번 좀 그래도 수익은 챙겨놓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스템, 루닛보다도 더 수익이 좋았으면 좋겠네요. 자, 저스템, 이제는, 남은 물량은 정말 즐기십시오. 즐기시되, 일단은, 4차 목표가 되겠네요. 22,000원, 거의 설정하시고, 즐기듯이, 그 22,000원 넘어가게 되면요. 지금도 이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정말, 세 자릿수 목표 수익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수익은 챙기면서 가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명심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욕심은 너무 부리지 마시고, 조금씩 수확을 해 나가면서, 다음 목표가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뜨끔하네요. 계속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했었는데 조금씩 수확을 하면서 가보자. 자, 그러면 추천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도 참 고르는데 어려웠습니다. 오늘은 원래 나인테크를 이렇게 좀 보려고 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거. 네, 오늘은 나라 M&D라는 종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나라 M&D는 이 금형 제작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이 금형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자회사 중에 하나가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팩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은 한 12% 정도가 LG전자가 2대 주주입니다. 그러면 말 다 했죠. LG가 보증을 해주는 회사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술적으로도 최근에 거래가 크게 터지고 나서 흔들고 나서 다시 저점 잡고 슬며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을 단기 조정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추천드릴 때 실적이 그래도 받쳐주는 회사를 추천드리죠.
실적이 소폭으로 매출이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회사도 탄탄하고요. 그리고 LG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도 있고, 2차 전지 관련된 배터리 케이스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나라 M&D 지금 현재가에서 잘 아시겠지만 3분할, 그럼 어디서부터 3분할을 하는 게 좋겠냐? 그러면 꺾어지는 흐름부터 해서 낚시하듯 밑으로 대놓으면서 진입하셔도 되고요. 절대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급등하면 가진 물량만 대응하면 됩니다. 목표가는 9,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200원 설정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스템처럼 나라 M&D도 수익 많이 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